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음카페 홍옥순 김문학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프런소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팔문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팔문은 홍옥수와 그다음에 팔문과 그다음에 팔교와 함께 상당히 중요하게 홍옥수 김문학에서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팔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팔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팔문의 이해와 그다음에 팔문의 정의도 그다음에 팔문 위치와 특성 등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그다음에 팔문의 의의와 그다음에 팔문의 좀 포국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팔문의 의의라고 이렇게 이제 팔문의 이해에서 첫 번째 팔문의 정의를 이렇게 보면은 명제의 주변의 인하관계와 성분을 나타내고 천무의 구성은 천상이고 인유팔문은 인성이 되며 지혜팔문은 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삼중반의 상해를 천지인 삼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일가팔문을 일진으로 기준으로 하고 또 시가팔문은 시진으로 기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담 선생이 이론을 개성해 가지고 학위팔문이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일가팔문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에서 시작하고 상문, 동문, 경문, 사문, 견문, 계문, 휴문 순서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조금 이따 여러분들 정의들을 봐야 되는데 정의들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정의들에서 같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본능갑의 방향의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일종의 방해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은 표면적이지만 이게 기억이기 때문에 어떤 입지적인 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팔문을 이용해서 방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조사에는 사문을 선택하고 포에게는 성문 근데 휴가에는 휴문을 각각 사용하는데 해당 기능을 헤아려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팔문은 주변의 인하관계와 성분을 나타낸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타나고 팔문 오행이 궁을 굽가면 흉한 것은 더욱 흉하고 긴한 것은 방언된다는 이제 우리가 알기는 팔문뿐만 아니라 문계성년 자체가 공오행과 그다음에 지금 계문선장의 어떤 하위 박제와의 관계에서 말했듯이 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팔문과 공이 상생하면 기나는 것은 더욱 기나고 흉hat은 흉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문과 팔개가 흉하고 해당 공의 기반수가 왕성하면 번적이라고 나중에 흉하다 이렇게 돼 있고 팔문과 팔개가 길하고 해당 공의 지번수가 세약하면 먼저 길하고 흉하고 나중에 길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기본능갑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홍옥수 기본능갑에서는 꼭 이렇게 이대로 판단하지 않고 팔문과 팔개의 어떤 심보다는 홍옥수가 가지고 있는 심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고 홍옥수의 어떤 강약에서 또한 통계에서 길하고 흉한 것이 결정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일반 기본능합과 우리 홍옥수 기본능합의 어떤 차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수 같은 경우는 흉계
개가 있어도 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이제 그 집안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묘 관계가 그마침 팔문이나 팔계의 어떤 그 기룡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게 있냐면은 홍구수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일의 성세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성세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어렵게 되느냐 쉽게 되느냐 그것들은 그 우리가 이제 얘기는 그 팔문이나 팔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약간 좌우되는 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것은 뭐냐면은 그 팔문의 정의도인데 이게 팔문의 그 사용 용도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오행과 그 팔문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화의박제에서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주가 되는 것은 팔문이 주가 되고 객이 되는 것은 공오행이 객이 돼서 누가 곡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룡이 틀리는데 팔문이 예를 들어서 공을 곡할 때 가장 안 좋고 흉한 것을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로 그 용도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폭업을 할 때 지금 여기 성문서부터 상문, 두문, 경문 이렇게 쭉 차례대로 폭업을 할 때 사용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정의도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팔문의 위치와 특성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그 팔계를 공부할 때 그 우리가 배치된 데 팔문하고 배치된다는 걸 설명드렸는데 그걸 상기시키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문은 생계하고 성공의 위치하고 수남이며 생동하고 활동하는 천분의 문이고 성문은 절제하고 그 진궁이며 장남이고 활동에다 상하는 투쟁의 문이고 두문은 그 기온하고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공 장려 그다음 전적으로 준비하고 막혀 있는 문이고 그리고 경문은 복덕하고 이궁에 위치하고 있고 중요이면서 연애와 인기를 주관하는 문이고 사문은 그 절명과 갖고 공공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무는 여사 어머니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신약과 전락하는 호매 문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경문은 하류와 태공에 이렇게 위치하고 또 손으로서 이렇게 불안하고 변동하는 전환계문이고 계문은 이제 천리와 그다음에 이제 공공에서 노부는 이제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개적하고 시작하는 개시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문은 그 기문하고 강공에 있고 정남이고 준비하고 감추는 휴식의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그 팔문과 팔문 팔개월 때 여러분들과 같이 이게 공부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그 팔문 팔개의 육친이 이게 어떤 서로 다 연동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특성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팔문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가 성문은 강공의 토신으로 성정이 관계하고 호의적이면서 적극적이다. 그 이제 호의적이라는 것은 호변적인 거고 또 서로 다 이렇게 쉽게 다가가고
좋은, 서로 간 관계가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선년에 남아가 같아서 활동하는 요역이 중대되는 기운이다. 이것은, 유선년에 남아 같은 활동은 의욕이 상당히 넘쳐 흐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생활과 활동, 발전 등을 의미하고, 예를 들어서 상문이 일제 오게 되면 매사격이라는데, 단 이장이나 치상에는 불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장사 지내는 일, 죽음하고 관계되는 일에는 좀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인명공에는 봉생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 하모니를 어렵게 되는데, 상문이 일진자는 상문이 상업에 활발하고 부명을 누리는 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문이 진공에 낙제하면 친구와의 사이에 병동지수가 있고, 또 도로 중에서 보상사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상문이 진공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상문은 지금 말했듯이 토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공은 목이고, 그래서 목국토가 돼서 변동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도로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는 진공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도로나 신양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로상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 의미에서의 진공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기가 성문이면 질병이 걸리지 않고 병든 환자도 키지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건은 뭐냐면은 일진이 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김은동갑에서는 일진이 왕해야지만이 죄도 득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은 악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대수스면 이렇게 강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삼산에 동할 때는 악하게 되면, 강하게 되면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문은 매서 결계하다 하기 때문에 육진의 집안수가 왕기나면 족구를 한다, 이렇게, 그거는 먼저 얘기했던 거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문을 이렇게 보면은, 상문은 진공의 동방의 몫이로서 선정이 노역 조폭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폭풍전야와 같은 이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좀 포악하고, 또 이렇게 본능 차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문에는 그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문화의 용서는 어엽이나, 그 다음에 도적지 없는 선양 등이 있지만, 상문이 득회할 때이고, 여타의 보도 불기라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문일 때는 이제 고기 잡는 일, 그 다음에 도축 잡는 일, 사냥하는 것에서는 상당히 상문이 득회할 때는 좋지만은, 모든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흉으로서 온다 해가지고, 쉽게 해서 팔문 중에서 두 번째로 안 좋은 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명궁에 상문을 맞는 자는 의학 방문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문이라는 시기 자체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봄에 따스한 햇살을 두고 이제 세탁들이 막 차려나다가
항상 코섬지가 와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그 상처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 의학方面에 그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의학을 많이 그 약품 같은 거를 많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고 자잘하기 쉬우며 근심을 갖고 태어난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 상문은 그 일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 이제 할 때 통면을 할 때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마음속에 못이 박혀 있는 거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개인사에 있어서 그 우리가 얘기하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다 이 성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진 그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성문이 있다 해서 그거까지 이제 다 맞추지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면은 뭐 저기 상담자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좌절하기 쉬우며 거심하고 태어난 자이다 이렇게 하고 중상간 모래학 전투나 그 낙상이나 살상의 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동 중에 상심하고 신체를 손상하게 되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게 성문입니다. 그리고 성문은 주로 질병, 사고, 도적, 그 다음에 재난 등을 대표하고 있는 벌개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상문 같은 경우에 팔문에 복덕과 이렇게 그 동공하면은 그 상문의 형조가 악화되는 것이 이제 좋게 하루서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은 생계에 동공하게 되면은 생계의 작용이 꺾여 하가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문하고 감기가 이렇게 같이 동공하게 되면은 골정상이나 심신병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골절상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얘기는 그 뭐 목에서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사지라 그러잖아요. 그 간담과 사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지가 꼽히는 그러니까 발이나 손이 이렇게 그 골정상을 입는 경우가 많고 또 이렇게 이제 그 항상 노심초사하고 항상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심화병이 이렇게 발병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하고 관계가 이렇게 동거하는 사람들은 골주상이나 그 심화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강궁에 놓이면 걸려올지나 모시당에 이렇게 당한다. 그거는 뭐냐면은 청강궁에 놓였으니까는 이제 권력을 잡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꽃샘전에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외부적으로 오는 외부의 어떤 오는 것들을 대처를 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 좀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문 같은 경우에는 성문은 그래도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운노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진행되지만은 성문 같은 경우 흉지로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육친과 주로 인연이 없고 무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문이 있게 되면은 육친이라면 뭐 부모나 형제, 형제나 자매들하고 이렇게 연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두문은 목방에서 성령이 우유하고 호세하여 의욕이 많다. 이게 이제 우유는 부드럽고 호세라는 건 섬세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적인 성격으로 이중성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성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먼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소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장려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라 그래도, 장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여성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문이 봉헌제는 업에 종사하며 길하다, 이렇게 되고, 모든 일이 맡기면 꼭 계획에 차질이 많다는 게, 두문이기 때문에 이제 맡김이 많고, 계획이 차질이 많은 것은 두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문은 맡김이, 내가 의도대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보다 일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가치에다 운동하고 활동하지 않으므로 대인각에 단절되어 숨어지는다. 우리가 얘기하는 운동생활, 두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운동생활을 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로부터 이렇게 단절돼서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언과 만나면 다시 일어나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데, 기현하고 만나면 두문의 의미가 가정되면서 속단을 떠나 숨어 지내는데, 기나나 사이에 활동하면은 매서 맡기고 흉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혼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온돈 생활이나, 속세에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같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두문은 경건에 놓이면 여인에는 손업과 현장이 있다는데, 이거는 뭐냐면, 두문은 결국은 그래도 이게 여기가 이제 목방이잖아요. 목방이다 보니까 공오행을 따지면 목방이니까 경가에 공무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사 사건이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연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여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을 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경문인데, 경문은 보통 이제 우리가 12원성에도 왕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근데 이제 팔문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너무 치상태에서 가장 높은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운세가 꺾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약간 뭐랄까, 길이냐 흉이냐를 볼 때 중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휴문보다는 경문이 더 팔문 중에서 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문은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인사나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휴문인 경우에는 상당히 흉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래 경문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문은 남방에 하시면서 정리과 허영과 사실을 좋아하고 너무 여성적이고 시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꼭 여성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너무 연원을 베풀다가 분위기에 취해서 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너무 연애를 즐기다 보니까는 같은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명궁에 경문이 있는 자는 시험 봐서 관직에 오를 길이 좋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문이라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어궁의 어떤 궁과의 속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보통 우리가 불이라면은 문장하고 요락하고 열정 잔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그래서 말하는 사교적이고 인기적인 문으로서 두문과 반대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 같은 경우에 일지가 수익 같은 경우에도 문장해내는 것들이 뛰어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도 같이 봐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남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기 때문에 속내를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홍경사가 있게 되고 연락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잔치 보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혼인 같은 거는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경문의 간격이 되면은 심화병과 소장 질환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러는데 경문에는 간격이 되면 이게 이제 하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는 이제 합병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심화병하고 거의 비슷한 거고 소장하고 우리가 이제 심장하고 소장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중풍 걸리고 이제 중풍은 보통 뇌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만은 심장하고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풍 걸리게 되면은 꼭 심장과하고 연동돼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병을 달성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다음은 사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문은 공공의 토신으로 성령이 견실하고 완고하며 인색하다 그렇게 되는데 성령 뭐라냐면 약간 고집스럽고 이제 보수적이고 또 이렇게 실패 좌절 그다음에 죽음을 죽어라니 만물의 죽음을 이르러 생교역이 저되는 사망의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현혹을 결단하고 조이나 매정에는 기나나 나무를 불결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문이 좋은 거는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고나 묘나 그런 것들을 이제 명리학에서 사용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재물은 창고에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어야지만 이렇게 부가 축적되는 거지 계문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계문이나 그러니까 학외설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돈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곰팽이가 쓸어야지만이 돈이 내 돈이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다는데 사문에서는 뭐냐면은 그래서 사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 이쪽에서는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문의 일지인자는 경례에 성공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죽음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죽음도 있지만은 어떤 신체의 어떤 자유와 부자연스러운 것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는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찰이나 이런 쪽에 그 검사나 이런 쪽으로 또 이제 그냥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점사에는 주로 효복과 병사 등의 흉이 나쁜 일이 저기 많이 있고, 사문에는 병이 들면 평간에 병이 못 들면 치료가 불가하고 깊어지면 끝내 죽게 된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사문은 결국 우리가에게는 그 8개월서의 절명과 거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에게는 그 죽음에 이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랬듯이 그 효복이나 그 재물 쪽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부분이 하나 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문인데 놀랍경자 경문인데, 태궁의 금신에서 성령이 다음 싸움은 허위와 어미 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문이 일지궁에 있으면은 또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모든 남한테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좋게 오면은 우리가 이제 변호사 이런 쪽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육학과 동공하게 되면 이제 약간 이게 사기성에 우리가 여기는 사자가 들어가는 사기치는 경우가 이렇게 경문은 말을 잘하는데 그것은 나쁜 쪽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문 말고도 이제 우리가에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계사 구성이나 성령에서 또 육의 우리가에게는 흉격이나 48개역에서 흉격과 이렇게 동공하게 되면은 경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사기성이 농후한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문의 보완자는 굉장히 호변진이나 변호의 업이 지역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호변진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변론이나 변호사라고 이제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은 그래도 이제 좋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했듯이 구성이나 이제 측보나 아니면 38개 다른 부분들이 이제 좋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렇고, 팔문도 이제 흉하지 않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러고, 그게 이제 흉주로 이렇게 흉과 이렇게 동조하게 되면은 사기성이 있어가지고 사자로 가서 남을 등쳐먹는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번지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믿을 건 안 되고, 약간 우리가에게는 의심의 눈초리를 항상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궁에 고하면 변동이 많다는 게, 정관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치장을 얘기하는데, 경문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경망스럽게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어떤 폭이 넓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관공경우는 갑작스레 병이 생기고 불안한 심리로 전신을 겪기 쉽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경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문이 가지고 있는 건 놀랄 경찰이기 때문에 심신이 그게 안정이 안 되고 항상 자불안성 이런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 자성공이면 거짓말을 잘하고 헛봉이 치면 고스비가 많으면 저쪽 심이 약하고 재원의 출입이 잦다. 길게이면 치부하는
집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흉격이면은 그 잘못한 깜방에 갈 수 있는 사기성이 좀 다분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육각과 동동하면은 그 가만인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합 이런 거 뭐냐 합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들더라도 합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쪽으로 합이 들으면 되는데 나쁜 쪽으로 합의가 들을 수가 있다는 이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합의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쪽으로 합의 들으면 좋은 짓만은 흉하고 합의 되면 나쁜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계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계문은 서부방에 우리가 숙사를 지심으로 성격이 온건하고 독단적인 위험이 있고 추정열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온건하면서도 결단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금의 성질이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열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설에빨이 내린다, 이게 추정열이라는 것은, 이제 풀이하면서 설에빨이 내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문이 이제 일제 동공할 때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좋은데, 치정이나, 그 다음에 염탐면은 불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문 같은 경우는 이제 치정이나 염탐 같은 경우는 불리하고, 그 외에는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만사 대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문 중에서는 성문하고 계문이 가장 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사현동하니 왼손에 동일하는 의미가 있으니 성사는 불리하다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모든 우리가 이제 인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추수기를 얘기를 해요. 추수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성사는 뭐냐면은 씨앗을 뿌린다 이런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시기에, 그러니까 씨는 봄에 뿌리는데 가을에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씨를 뿌리는 이런 격이 돼가지고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문에서는 씨를 뿌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육신으로 따지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손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시작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상당히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안 좋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해와 낚시되면 본인 정직하고 현속하니 재물의 낭비 같다. 그걸 뭐 예를 들어 굳이 이렇게 설명드릴 거 없이 그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모든 육신이 괜지라는 형대국만은 공치사를 심하고 우애가 있는 듯하나 우애가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계문은 서로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래도 서로 다 어떤 형제간에 모든 것들이 이제 재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혼자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육신 중에서 형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공하게 되면은 좀 안 좋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이제 자녀가 한 사람이면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사랑을 베풀 텐데, 예를 들어 두 사람이면 이제 그런 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약간 계문에서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추수를 하면은 그것은 창고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형제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분재가 되고 분간이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괴물 맞는 자는 선물과 구도에 적극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은 특별하게 설명드릴 건 없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문 같은 경우는 북방의 강공의 수호신으로서 성령을 호방하고 기민하여 매선 낙관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나 전진보다는 휴조체하면서 모든 것을 장비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문제는 보통 명군이나 사람을 만나는 거나 진강이나 도치같이 일사나 언행, 성매나 어떤 무덤길의 길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단의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형을 집행하는 거나 아니면은 단어, 이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옥에 가두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신문은 모든 육신하고 좀 길한데, 이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육신하고 모두 길하다고는 하지만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시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문일 때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육신 모두가 길하다, 휴문은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인사에 관해서는 휴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고, 또 직장 관계나 이런 거, 관하고의 관계에서도, 이제 휴문이 되게 되면은 휴직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게 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인사나 강과의 관계, 직장이나 이런 관계에서는 결코 길하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휴문은 제사나 모든 휴직, 그리고 경영되면 길하고 여타 흉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8문의 정의를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포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포국에서는 이제 일단 일진을 기준해서 양둔인가 음둔인가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 시점은 뭐냐면, 춘문에서 하진까지 이렇게 전반기를 양둔이라고 후반기를 음둔이란다. 그리고 이제 오전을 찾아서 해당 공을 항공식에서 항공의 세 개를 이렇게 세 개씩 세워가지고 이제 일제공 진행시켜가지고 일제몽을 찾아서 성운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8문의 순서는 이제 그래서 8문이 이제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것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8문 정해도를 보듯이 성문, 두문, 경문, 산문, 경문, 계문, 회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포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자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자원법에서, 근데 이제 이게 오자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전에서는 이제 그게 도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이혼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갑자와 얼추와 병인과 정묘가 이렇게 쭉 12개가 있습니다, 이게. 12개, 갑자 순에는 12개이고, 병자 순에도 12개씩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일정하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갑에는 우리가 이제
홍국수에 해당수, 포극할 때 해당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감은 1이고, 그, 자는 1이고, 그래서 1 빼기 1은 0이잖아요. 그리고, 오는 2 빼기 2는 0이고, 여기도 3 빼기 3은 0이고, 이렇게 쭉 빼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는, 그, 얼른 이제 여기는 1인데, 1이면은 여기에서 이제 십진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10이 더 있다고 생각해주고, 그래서 10을 달면은 11에서 11을 빼면, 0이고, 여기도 12에서 12 빼면 0이고, 이런 식으로, 갑자는 0으로 됩니다. 그리고, 병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하면, 병자는 2가 되고, 또, 모자는 4가 되고, 경제는 6이 되고, 임제는 8이 됩니다. 이렇게, 요 앞에 자고, 갑자는 0, 병자는 2, 보자는 4, 경제는 6, 그 다음에 임자는 8.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뒤에 도표를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요대로 이제 하면은, 요거는 어디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전, 홍구수 다음은 카페에 홍구수 김은누가 하면 오전 구하는 법이라 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 앞자리만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강궁에 있는 거는 갑자, 모자, 이제 이게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나머지 0, 2, 4, 6, 8, 이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5개가.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4로 나눴을 때, 떨어지는 거는 강궁으로 가면 되고, 그래서 4구, 8은 강궁으로 가고, 나머지는 강궁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하나만 이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8236 1947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 오전에서 이제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강공이면 강공이 8이잖아요. 그리고 감공은 저거니까 1이고 그러니까 요 숫자고 그러니까 항공에 4개씩 남는다 그래서 4개씩 아니 3개씩 하니까 12줄 들으면 요 안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용은 반대로 이제 역순위로 하면 똑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풀어나시고 다음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 순수가 여기 보면 다 이게 10이 됐잖아요. 그죠? 8하고 2하고 4하고 6하고 이게 이제 10으로 다 됐어요. 요것만 이어두시면은 이거 나면 요거를 이제 운영을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게 거꾸로 이제 여기서 8, 7, 3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역순이라고 생각해. 음둔에서는 뭐냐면 8이 4를 19, 37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 1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음둔에서
옴둔에서는 이게 이제 그 역행을 하는 거거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드는 거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이유 필요 없이 이거 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면은 정 안 되면은 82461937 해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이걸 다시 이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양두님이면은 이게 앞으로 와가지고 731 꼭 8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럼 이거는 이것도 이제 이으려면 이거를 온도로 해서 이렇게 이으면은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계산을 이으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은 50년 9월 1일 축시생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사지에서 중요한 거는 그 일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일지만 필요한 거고 일지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는 6이고 이거는 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2라는 얘기예요. 2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병자니까는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강궁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일진이 올메이고 이거 양둔 온도는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노갑 청력하고 명약하고 청력이 틀려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운든 든든 여기 보면 이제 9월 1일이면은 보통 이제 여름 지나가지고 이제 가을이라고 봐야 되니까는 옴눈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지하고 고공이 중간에 있을 때는 근처에 있을 때는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는 이제 요새는 프로그램을 하지만은 원래 이제 김문능과 청력이 명리학처럼 만세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순서를 여기 보시면 강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공, 이공, 송공, 태공, 강공, 공공, 진공, 공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성문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쭉 나왔는데 강공에 2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문이 9란 말이에요. 9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오자원에서 병제잖아요. 병제에서 이제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병제에서 찾아보면은 여기 여기서 이제 자축임 묘 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에요. 여기서 찾는 거지. 자축임묘 여기 강공이니까 여기 병자는 강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공이니까 그래서 이공이 성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강공에서 여기 보면은 병자니까 일지가 올면서부터 시작하면 올서부터 시작하면은 찾기 힘드니까
자서부터 묘까지 가면 돼. 그러니까 자, 축, 인, 그 다음에 묘잖아요. 그죠? 네 번째니까. 그래서 이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공이 성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이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그대로 따라가면은 성문이 여기 이공이 되고, 그 다음에 성공이 상문이 되고, 또 태공이 두문이 되고, 이제 이었다가 상문, 두문, 경문, 상문, 경문, 슈문, 계문, 슈문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통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들 꼭 이해가 되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포까지 여러분들이 다 마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폭은 통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용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꼭 팔문에서 이어되는 거는 각 팔문의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상문이나 계문이나 시문 같은 경우에는 기란쪽으로 보고 그다음에 사문이나 상문이나 시문이나 요거는 이제 충문이라고 생각하고 경문이나 이제 두문은 이제 중간이라고 보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경문을 길러보고 신문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경문이 신문을 대신해서 우리가 여기는 하살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신문 대신 경문을 써야 맞다 이렇게 보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팔문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귀문동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팔문을 쭉 훑어봤는데 꼭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첫째는 이제 팔문의 개념 정리는 명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하이박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이박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이제 공부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단 공부를 할 때 이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팔문 같은 경우에 팔문의 개념 같은 정의나 개념 같은 거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 하나만이라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팔계하고의 어떤 배치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는 위치관계 이런 것들은 좀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통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팔계하고 위치자, 무슨 팔공이 무슨 공에 이렇게 놓였나 이거를 알으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안 날 때 궁하고 이렇게 이제 팔계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저기 구성에 대해서 좀 공부할까 합니다.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유기상기를 해야 되는데 유기상기는 실질적으로 48개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48개월을 한 번에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일단
구성문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직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지, 육신 넣는 법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까 해가지고 이제 뒤로 넘기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 것 같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다음에 찾아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